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재판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 연결했습니다. 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우 중요한 정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의 국무회의와 관련된 발언인데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변호인 측에서 CCTV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검이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국무위원들이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국무회의에 CCTV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에 백대현 판사가 아니, 검사가 증거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피고인 측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소송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윤석열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특검은 모양만 있는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국무회의 의원을 부른 것이 아니다. 필수적인 멤버 8명, 추가적인 멤버 4명을 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무회의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만 불러놓고 윤석열이 원래 짜여진 각본대로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윤석열의 발언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 또는 내가 선별해서 특정인들을 먼저 불렀다라고 하면서 국무회의 정당성을 이제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만 딱 찍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이전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콕 집어서 본인이 불렀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필수 인원 뭐 한덕수, 최상무, 김용현 이런 사람은 계엄과 관련돼서 필수적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8인 먼저 불렀고 그 이후로 요건을 맞추기 위해 4명을 추가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윤석열이 회의를 진행할 때 선별해서 국무위원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인데요. 과거에 한덕수 재판에서 꼬치꼬치 캐묻는 국무위원은 부르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윤석열이 치밀하게 이 계엄을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재판에서는 국무위원은 부르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을 부르지 말 것이냐,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은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한덕수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보안과 관련돼서 계엄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묻지 않고 본인의 말을 그냥 고분고분 따를 만한 그런 국무위원을 부르라는 그런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은 치밀하게 사람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 동조냐 아니면은 이들과 사전에 교감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추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은 국무회의 요건을 최대한 갖춰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라고 오늘 이제 발언을 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윤석열이 말했었던 그 필수 멤버 8인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윤석열과 소통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은 이제 8인이 핵심 멤버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8인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조대영, 박성재 등입니다. 이제 박성재, 조태열입니다. 자, 네, 조태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제 이렇게는 8인이 필수 멤버고 추가적 멤버로는 이제 송미령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 그 당시에 왜 처음부터 11인의 국무위원들의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8인을 먼저 부르고 또 누구를 부를 것인지를 왜 사전에는 정리를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덕수 재판에서 한덕수는 뭐 계엄의 요건을 맞춰줄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계엄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등의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이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윤석열이 국무위원을 제대로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가 계엄의 요건, 그러니까 절차의 요건을 지금 맞춰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할 때는 심의 의결 정족수가 얼마인지 개념이 없이 그냥 일단 국무회의는 8명 정도 불러서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구성 요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급히 불렀다는 이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윤석열이 최초에 8명으로 착오했을 수도 있고 김용현도 여기에 대해서는 몇 명이 국무위원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지 자, 정확하게 몰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윤석열이 지금까지 특검에서 주장했듯이 국무위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형식만 그냥 갖춰 내가 알아서 비상계엄 발표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아예 무시하면서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국무위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던 것 아니냐. 국무회의의 실제로 심의 의결 요건을
처음에는 제대로 갖춰서 할 의향이 없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저희들이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사후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후에 결재도 된다라는 윤석열의 증언도 나왔던 걸 고려해 보면 이 국무위원들의 인원수를 굳이 맞출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후 의결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은 마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의 지금 이제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